지체된 정에 는 정의가 아니다. 4.15 총선 부정선거 에이지 4.15 부정선거에 이은 60년 만에 4.15 부정선거 발발.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총선은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지 3년 만에 치러지는 총선이다. 민주당이 치밀하게 준비하고 민노총이 앞장서서 불법 촛불 세력을 선동해주려 언론과 한나라당과의 야합으로 조작된 여론을 등에 업고 박근혜를 탄핵시켜 감방에 보냈다. 드디어 적폐청산을 외치며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드루킹이 여론조작까지 감행하며 불법으로 박근혜 정권을 찬탈한 게 현 정부다. 국정운영 경험 미숙과 전문성 부족에 과도하게 김일성 주체 사상에 기울어진 586 운동권 출신들로 구성된 이 정권은 시작부터 잘못된 국가정책, 소주성, 최저임금, 주 신두시간제, 탈원전, 사회주의 이념에 기울어진 부동산 정책, 대중국 굴종 정책, 대북한 종북 정책, 한미동맹 균열, 대일외교 파탄 등 실패를 빌미로 정권 심판을 기치로 내건 야당이 코로나 사태까지 겹친 상황에서 대체로 50대 45 정도의 야당 우세 속에서 치러졌다. 코로나를 구실로 선거일이 임박해 전국적으로 살포된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노골적인 금권선거나 마찬가지였다. 선거일 막바지에 이해찬 여당 대표와 유시민이 당의 180석의 승리를 장담하는 발언을 한 후 치러진 선거에서 개표 당일의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 발표 역시 선거일 직전에 예상 의석수와 일치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여당의 전 지역구 예상 확보 의석수 총 163석 결과 적중. 그런데 방송 출구조사 발표 시 개표 방송을 시청하던 여당 대표와 당 관계자들이 승리를 환호하는 장면 대신 상상하기 어려운 무덤덤하고도 수심 어린 부자연스런 표정이 생생하게 전국으로 방송됐다. 그 당시 총선을 지휘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총선기획총괄 책임자인 이근영 실장은 사전투표 보정값을 발표해 국민을 또 한 번 놀라게 했다. 선거 결과는 앞에서 예상한 대로 정확히 여당 180석에 미통당이 103석이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사전투표 득표율 여대야 63대 36. 관내 사전투표율 0.39라는 비정상적인 통계 함수와 이근영이 4월 16일 사전투표 보정값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아무런 해명도 없이 곧바로 자료를 내린 해프닝도 있었다. 그리고 수십 개의 선거구에서 야당이 본 투표에서는 줄곧 우세하다가 자정 무렵부터 시작된 관내외 사전투표함 개봉 결과는 묘하게도 근소한 차로 당락이 뒤집히는 사태가 전국적으로 발생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기회하고도 매우 의심스러운 사건이었다. 인천 연수구 을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 출신 민경욱 전 의원도 당일 투표와 여론조사에서는 신승을 예상했으나 새벽녘에 시작된 사전투표지 개함에서 2890여 표 차로 당락이 뒤바뀌는 사태가 발생했고 유사한 사례가 서울과 수도권 수십 곳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했다. 이에 미통당이 전국적으로 최종 124곳에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사태로 확대됐다. 그 후 민경욱을 중심으로 4.15 총선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결성돼 전국적으로 4.15 총선 선거 무효투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하고 이 문제는 민경욱에 의해 마침내 11월 3일 대선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백악관에까지 보고되기에 이르렀다. 그 후 민경욱은 한 달가량을 미국에 머물며 이 사실을 미국 사회에 전파하고 미국 정계와 한국의 부정 사례를 공유하고 세계 부정선거 감시기구를 통해 4.15 총선 백서를 발간했다. 우파 유튜버 공병호, 가세현, 이봉규, 신의 한수, 바실리아, 미디어A, BJ톨, 김문수, 차명진, 성창경, 정혜구현 박완석, 강미은, 손상대TV 등 다수의 우파 유튜버들이 본격적으로 부정선거 규명운동에 가세하기 시작했다. 매주 말이면 광화문에서는 전광일 목사의 5개 집회가 강남에서는 국투본이 주도하는 부학시위를 펼치며 지금까지 1년 넘게 진행 중이다. 드디어 민경욱의 선거소송 대리 변호사 모임의 박주연 변호사가 주도하는 4.15 전국 관내 사전투표의 우체국 실검과 데이터 분석 결과 상상을 초월하는 부정의심 사례 빼박 증거감가 발견되기도 했다. 선거법상 180일 내에 선거재판을 완료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2개월 만에 우여곡절 끝에 처음으로 민경욱 의원의 지역구 재검표일이 21년 6월 28일로 확정되었다. 6.28 재검표 결과 수많은 양의 빼박 증거 쏟아져 예상외로 21년 6월 2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아침부터 다음날 9시경까지 23시간 동안 대법원 2부 천대엽 주심 대법관 주재로 3명의 대법관과 연구관 등 200여 명의 당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어렵사리 열렸다. 여기에서 놀랄만한 빼박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재검 시작과 동시에 원고 측 변호인의 피고인에 대한 질의, 재검표용으로 대법에 제출된 투표 이미지 파일의 원본 진위 여부에 대한 피고인의 답변 진술에서 원본이 아닌 사본이며 원본은 삭제했다는 뜻밖의 진술을 확보했다. 수만 장의 사전투표 전수 재검 과정에서 거의 전량이 투표소에서 즉석 프린팅된 게 아닌 대량으로 사전에 인쇄된 것으로 추정되는 배춧잎, 옆구리 본드, 상하본드,
앞뒤 본드 묻은 투표지와 좌우 여백이 불규칙한 투표지 등 다양한 형태의 매우 위조로 의심되는 다량의 투표지들이 발견됐다. 천여장의 본 투표지에서 선관위 관리관 인장란의 인주가 뭉그러져 누가 누구인지 식별이 안 되는 소위 일장기 타입의 투표지들이 발견됐다. 오랜 침묵 끝에 황교안 전 미통당 대표 4.15 부정선거에 대한 야당의 특검제기 공식 요청. 지난 1년여 동안 줄곧 침묵으로 일관해온 야권에서 45총선 당시의 당대표였던 황교안의 4.15 부정선거 이슈 제기 7월 23일과 특검 요청은 정치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그 후 뒤따라 황교안의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운동 대열에 안상수, 장기표, 구본철 전 의원 박찬주 대선주자 등 유력 야권 인사들이 부정선거 규명 투쟁 전선에 대거하여 합류했다. 검찰의 희망인 인천지검 이두봉 지검장 4.15 부정선거 수사 착수. 국토본 산하 4.15 부정선거 규명단체 민경욱 선거구 부정사례 고발 및 고발인 조사 개시. 6.28재검 결과에 따른 피의자 조혜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등 관련자를 인천지검에 고발 조치됐으며 뒤이어 출국금지 요청 민원이 접수됐다. 그리고 며칠 후 다시 원고인 민경욱이 인천지검에 문재인 1학년 이해찬, 윤호중, 전해철, 조혜주, 김호준 등을 재차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공은 대법원 2부 천대엽 대법관 주심에게로 넘어갔다. 남은 문제는 6.28재검에서 드러난 증거물에 대한 감정 절차의 빠른 이행이다. 그러나 최근에 확인된 대법원의 검증조사는 피고인 선관위에 기울어진 듯한 사실이 감지돼 걱정이 앞선다. 그러나 위에 열거한 여러 가지 증거만으로도 결과는 이미 정해졌다고 봐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그리고 6.28 재검 후 검찰의 고발 수사가 이미 시작된 마당에 대법원도 사건의 비중이 워낙 무겁고 재검 과정에 수많은 증인이 참여했으며 사안이 중차대하기에 쉽게 뒤집기는 힘들게 됐다. 대법원 2부는 조속히 양심과 증거에 따라 정의롭게 판결하라. 당신들은 이미 선거법을 위반한 현행범들이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